두 분한테 한번 궁금한 게 쿠팡 투자라 그러면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두 분은? 동공 흔들리는 거 봐. 아, 네, 오늘은 처음 보시는 얼굴은 아니실 거예요. 저희가 전설의 영상이 있죠. 스톡옵션.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아무도 거지. 안 보는, 아무도 안 보는 거. 항상 얘기했지만 너무 좋아. 좋은 건 원래 잘 안 봐요. 진수야, 진수. 아, 오늘은 이제 권액회사 아니고 김은모 회계사가 나와서 쿠팡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주시려고 해요. 같이 일하고 있고요. 대표님이 시켜서 나왔어요. 네. 그냥 강제로 나오라고 한 아, 거지. 그쵸. 정확히. 그냥 통보. 이제 세분 이야기 좀 민감한 얘기를 제 입을 빌려서 하고. 아니야. 저는 이제 사라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쿠팡은 뭐 다들 너무 잘하시고 다 알죠. 쿠팡은 이제 우리 사실 쿠팡 찍은 적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찍었어요. 상장했을 때쯤이었던 초반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막 100조를 찍었다 막 이러면서 특히 우리 같은 회계사들이 쿠팡을 안 좋게 봤잖아요. 왜냐면 막 마진 안 나오는데 계속 그냥 확장만 하고 이게 되냐 했는데 실제 미국에서 상장을 해버렸고 해버렸네. 한두 푼도 아니고 뭐 100조까지 갔다가 그때 내가 알기로 시가총액 100조면 국내 전체 모든 회사에도 한 2위, 2위, 3위 3위였을 정도예요. 하이닉스랑 비슷해요. 일단은 나무위키를 보면서 이제 아. 쿠팡에 대한 뭐 지배구조, 네. 그래서 쿠팡에 대한 숫자 이외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언제 오픈했고 뭐 지금 점유율 어떻고 이런 건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작년에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죠. 그렇죠. 저도 얼마 전까지 쿠팡이 상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쿠팡의 미국. 모기업, 네, 쿠팡 INC 여기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이것도 나스닥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다르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뉴욕 처음에 쪽이었어. 나스닥에 상장 추진하다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로 이제 우회해가지고 다른 거래소죠, 그냥 우리로 치면 코스피 코스닥처럼 상장하고 첫날 종가 기준으로 아마 거의 100조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다시는 그 숫자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근데 미국은 상한이 없잖아. 공모도 몇 조였는지 기억나요? 그 공모도 내게는 한 공모도 60조, 70조 이랬나? 꽤 됐어요. 7, 80조 될 7, 거예요. 80조. 한국 쿠팡은 미국 쿠팡에서 100% 그냥 들고 있는 구조인 거고 그럼 미국 쿠팡을 누가 들고 있냐고. 야, 모건 스탠리가 있었어 여기? 없는 이름이 없어요. 이러면 모건 스탠리에서 7% 가지고 있는 걸로 2022년 기준.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소프트뱅크가 아직도 최대 주주네. 네, 가장 유명하죠. 최근에 한 2번 엑시트했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어? 네, 팔았어? 일부. 몇 번 일부 팔았어. 뭐라고 김범수. 그러죠? 김범석. 네, 김범석님. 이분이 이제 지분율이 10%인데 이 특이한 게 의결권이 의결권이 좀 특이하네. 달라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엔 없고 이게 뭐야? 차등 의결권이라 그래서 차등 의결권. 우리나라엔 없는 제도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종류마다 이렇게 의결권을 달리 부여할 수 있어요. 관리 부여할 수. 근데 사실 이 지분율이 어떤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실제 기업을 운영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경영자한테 얼마나 힘이 실리느냐잖아요. 그치. 경영을 어떻게 의사결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머지 싶은데.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기사도 많이 계속 나오는 거 뜨더라고요. 보니까 네. 진짜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되게 극명하게 드러나. 완전 들어. 장난 아니죠. 정부의 76% 의결권. 이게 그 김범석 의장님이 따로 가지고 계시는 그 지분이 그러니까 의결권이 많은 주식이 의결권이 29배예요. 29배. 아, 그렇게 배수가 있어? 네, 배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29배여가지고 그 주식만 있으면 사실 다른 주식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본인이 근데 지분 이렇게 90%만 이런 있어요. 주식 생기면 진짜 경영자 보고 투자하는 게 훨씬 중요해지. 그렇죠. 맨날 이제 쿠팡에 대해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대규모 적자 이제 부분. 나온 적자 지겹다 이제 얘기. 이거는.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일반인 분들도 사실 거의 다 알 것 재미없어, 같아요. 이거는. 어. 두 분한테 한번 궁금한 게 쿠팡 투자라 그러면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두 분은? 동공 흔들리는 거 봐. 무슨 질문이 이렇게 공격적이야.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나는 얘기하고 전 떠날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아 이거는 내가 투자를 못해. 다들 이미 너무 유명한 것처럼 적자가 계속 만성적으로 좀 누적돼 있는 구조고 단 한 번도 이익을 내본 적 없는 회사라고도 그러니까 좀 이제 쿠팡 투자를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는 뭐 사실 뻔하잖아요. 어차피 이제 예전에 아마존 같은 모양새로 결국 전환해서 엄청나게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될 거다라는 건데 저는 안 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지배하기에는 국내가 너무 경쟁이 심하다. 매출이 중요하냐, 이익이 중요하냐 이런 주제에 약간 저는 되게 선봉장에 있는 기업이 쿠팡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주제지. 그쵸. 매출이 중요하면 쿠팡 너무 좋은 회사인데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쿠팡은 좀 험한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근데 둘 다 좋아한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답은 원래 둘 다 중요한 둘 거죠. 다 중요하지. 굳이 이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쿠팡 5개년 이제 매출을 보면 2017년에 한 2조 6천억 정도 됐어요. 이게 지금 2021년에 2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8배 정도가 네. 네. 매년 한 60%?
뭐 한 90%. 작년에 조금 덜 늘어가지고 이제 한 50% 정도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사실 진짜 대단하긴 하다. 말이 안 되는 숫자죠. 말이 안 네. 이게 쿠팡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기업이 5년 동안 매출이 8배가 된다는 건 말씀은 택도 없을 것 같은데. 한 5억, 10억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성장률 찍어도 사실 그것도 어마어마하다고 되게 할 잘한 건데 건데 무슨 2.6조가 20.8조가 된 거니까. 뭐 올해 1분기 지금 발표 뜬 걸로는 지금 1분기에 6조 얼마? 이 올해도 아마 중 한 2, 30조? 충분히 매출이 꺾인다는 건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뭐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쿠팡에 대항마가 있어. 없죠. 현재는 없죠. 그거 왜 투자 안 해? 짱이죠. 결국에 이익이 중요해.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만약에 쿠팡 매출이 어느 날 꺾이면 이익을 추구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이익을 그날. 추구하는 아,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아. 뭐 2017년부터 사실 계속 얘기가 있던 건데 아. 회사가 커지면 이익이 날 거다. 규모의 경제가 이제 성립이 되면 이제 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 50조쯤 꺾였어 살짝. 근데 그때 마음 먹고 이익을 추구해도 진짜 큰 이익을 만들 수는 있겠다. 그쵸. 왜냐면 되면, 단 한순간에 성공하면. 그 50조가 빠질 리는 없고 정말 빠지는 차근차근 것도 어쨌든 빠질 차근차근 텐데. 빠질 텐데 마진을 추구하면 거기서 정말 큰 돈을 벌 수도 있겠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제 쿠팡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세 중에 하나 결국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계속 점점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하면 될 거다, 성장하면 이익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이제는 어디까지 도대체 어. 성장해야 그러니까. 나오느냐 이런 그럼 건가? 100조 찍으면 이익이 날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쿠팡의 매출에 대해서는 정말 깔 게 없고 네, 너무 완벽하고 말이 안 너무 된다. 좋은 회사고 실제 뭐 고객들도 너무 잘 이용하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문제는 영업이익인 건데 영업이익이 이게 우선 언론에 많이 이제 회자되는 영업이익은 보통 그 미국 상장 보고서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왜요? 되게 이거는 아이러니한 게 한국 한국 법이야. 법. 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2021년은 유독 미국 쿠팡 기준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외에 다른 쪽에서도 좀 마이너스를 많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미국 상장된 쿠팡은 한국 쿠팡 말고도 다른 자회사가 있나 보네. 네, 글로벌 되게 많아요. 근데 나 이익률이 되게 그거 낮고. 궁금하다. 저희가 2년 전 막 쿠팡 예전 때만 하더라도 쿠팡이 사실은 온라인 커머스만 있었어요. 로켓배송인가? 그것만 있었다가 그 다음에 생긴 게 쿠팡 이츠였고 그 다음에 생긴 게 쿠팡 플레이.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비즈니스별로도 재무제표가 있어요. 혹시? 쿠팡 이츠는 별도 자회사로 아예 따로 있고요. 여기에 그럼 연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연결로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결론적으로. 연결론 들어가 있어? 네, 쿠팡 플레이는 쿠팡에 그냥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별도 쿠팡 법인으로 안에서 안 하는 거야? 들어있고. 왜냐면 사실 네. 나는 그게 더 궁금해. 쿠팡의 원래 온라인 판매 부분에 대한 재무제표는 말고? 생각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었는 거잖아. 뭐 그 와우 클럽인가 그거 수수료도 어쨌든 조금씩은 올렸고. 근데 이제 쿠팡이 제가 볼 때 뭔가 조금 될성 싶을 때 또 투자하고 또 쿠팡 이츠하고 또 쿠팡 플레이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 녹아 있는 거니까 그거 빼고 한번 궁금해가지고. 빼고 확인은 안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매출이 사실 이게 이미 20조의 영업이익이 1조라 그런 이거는 신규 차이 사업에서 영향을 주긴 힘들 거기서 이익이 났든 혹은 반대로 손실이 났든 규모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네네네. 차이가 나고. 이제 본사 돈이 이 안 메인 되니까. 사업부가 너무 오케이. 커져가지고 이제 2020년에 원래 매출 13조, 14조 정도 찍었을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천억이었어요. 이때 맞아. 이제 사람들이 환호를 한 거죠. 대박. 이제 쿠팡이 간다. 끝났다, 한 번만 이제. 더 하면 내년에 이익 난다. 실제로 발표도 이제 2021년에는 흑자 전환이 흑자 목표라고 난다. 발표를 좀 했었고 근데 이제 올해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면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무난한데 이제 문제는 매출이 20조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조가 넘는 거죠. 이제 슬슬 2021년 실적이 발표되고부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원래도 있었지만 더 많아진 것 같다. 매출 원가 쪽을 조금 볼게요. 이게 되게 의외예요. 원가율이 사실 2017년부터 21년까지 굉장히 미미하게 바뀌어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80%. 80.7%에서 80 초반대. 그쵸, 2% 정도니까 1, 2% 정도는 뭐 환율 문제도 있고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영향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 쿠팡이 어느 날 이익을 내려면 제 생각에는 이 원가율이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원가율이 바뀐다는 건 결국은 쿠팡이 우리가 말하는 그 시장 지배력이 너무 강해져서 쿠팡이 가격- 돈을 아무리 올려도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다 사람들이 지불하거나 이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입처 쪽에 가격 협상력이 높아져서 더 싸게 사오고 근데 이제 고객단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그쵸.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면 완전 민감한 쿠팡은 시장. 싸고 빨라서 좋아했던 건데 특히 이 시장은 진짜 가격에 민감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최저가를 어떻게든 찾아오는 그쵸. 사람들인데 거기서 최고가로 해버리면 결국 답은 매입하는 거에 지배력을 활용해서 싸게 매입을 해오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 정도 커졌으면 원가율이 조금 보통은 좋아졌을 그렇게 줄 알았어요. 생각하죠. 한 80에서 시작했으면 뭐 한 75라도. 5 정도 됐어. 그렇게만 됐어도 엄청 이제 그냥 낮은데 5%면 여기는 매출이 20조기 때문에 5%면 몇백억 몇천 원인 1조에 거죠. 1조. 1조. 제가 알기로는 쿠팡이 이제 그런 매입해오는 업체들한테 가격적으로 또는 이제 일종의 푸시가 있다는 걸로 저는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걸로는 여기 쿠팡 입장사들은 사실 남는 게 없대. 뭐 아니 그 기사도 봤어. 응, 아니 실제 있어. 그 소리는 이 원가율을 낮추기는 거진 불가능할 거라고. 예를 들자면 지금은 그냥 내가 쿠팡 입점사야. 남는 게 없어도 인지도를 쌓는다라든지 매출을 키운다라든지 그 관점에서는 쿠팡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싸게 그럼 난 손해잖아. 그쵸. 손해를 보면서까지 과연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니네는 안 한다 이런 그냥,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나올 거지. 수 있는 거라서 원가율은 못 낮춘 거는 내 생각에 이제 그런 쪽에 어쩔 수 치면- 없다. 어. 이게 어쩔 수 없어지면 사실 이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 쿠팡이 요새 좀 말 많이 나오는 건 이 가격을 뭐 소위 말하는 후려치는 게 아니라 돈을 조금씩 계속 늦게 주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 논란이 좀 매입처한테 있어요. 네. 더 늦게 준다는 네, 거죠. 돈은 당장 받고 매입처는 뭐 한 달, 두 그걸 달, 이제 두 달 돌리는 거야? 그걸 돌리는 거지. 뭐 그렇게 쓰는 거죠 당장. 환관비도 보시면 뭐 거의 사실 18년에서 19년에 크게 개선된 이후로 큰 차이는 없는 모습이고 결국 뭐 두 해 동안 20년, 21년 요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 좀 요 정도 판관비나 원가 지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아이러니한 건 결국 언제 이익이 날 수 있냐, 뭘 줄여서 이익이 날 거냐가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난 진짜 궁금한 게 경영자들은 이제 나름의 본인의 예측치를 편성을 하거든요. 계획이 있잖아. 그러면 쿠팡도 사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금방부터 회장 자체가 하버드 출신이야.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쿠팡의 2022부터 23, 24, 25, 26에 어떤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에 대한 목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맨날 이것만 볼 텐데 그거 예측을 못 하겠어? 어느 정도는 할 그러니까. 거잖아.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쿠팡분을 한번 모셔와야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게 뭐 내가 오늘-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많으시겠죠? 점심 때 예전 쿠팡 재무팀 사람이랑 점심 먹었거든. 아, 진짜요? 욕 엄청 하던데. 원래 전 회사 욕은 맨날 해. 전체 비용의 80%는 변동비란 말이에요. 원가잖아. 이거는 완벽한 변동. 그쵸. 또 얘네들이 J컵을 그릴 수 있는 거는 20% 가지고 J컵을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수수료 이것도 변동비고 운반 임차료 이것도 그냥 물건을 많이 팔수록 흔들리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쪼개놓은 걸로 놓고 보면은 제 느낌에는 그렇게 막 고정비가 많이 보이진 않아. 맞아요. 다 변동비죠. 다 변동비. 그 최근에 그런 뭐 글도 있었어요. 그럼 결국 까고 남는 건 결국 유통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통의 혁신. 유통의 혁신인 거지. 운반비나 이런 시스템이 엄청나게 빠르게 돼서 진짜 바바바바바. 그래서 변동비 어쩔 수 없는 거. 야 우리도 알아. 근데 우리는 물류, 유통의 혁신이야. 누르는 순간 쫙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 근데- 옛날에 100명이 하던 거 이제 그치. 원래 창고에 100명이 그쵸. 있었던 게 갑자기 창고에 20명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충분히 되고. 되고. 근데 이제 그걸 또 누가 엄청 깠어. 야, 쿠팡 창고에 사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창고 100명인데 창고가 20명 줄었잖아. 그럼 80명은 개발자로 채워져 있을 거야. 보면 인건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결국 비율이. 이게 진짜 진짜 쉬운 큰 거 이야기는 아니면 아닌데. 네, 쉽지 않겠다. 뭐가 이거. 고정비냐 이거지. 그냥 고정비 성격으로 이렇게 딱 박아두고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지금은 근데 잘 안 보이는 생각해보면 세상에 고정비라는 게 그렇게 많지 없죠. 않아. 맞아, 없죠. 엄밀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종속 기업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이제 연결 대상 여기에 같이 묶여 있는 회사들인데 쿠팡 풀필먼트 여기가 이제 아마존 따라하는데 아마존에서 원래 하던 게 뭐 FBA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에서 아마존이 이제 물류 네, 배송 물류 센터 이런 거 다 하고 물류 혁신을 일으킨다는 그 센터. 이제 그게 자회사 형태로 따로 있고 자산이나 매출이나 풀필먼트가 비중이 꽤 커요. 떠나요 여기는 그 야놀자 같은 거 같아요. 이거 네, 여행 뭐 이런 거 하는 데고 쿠팡 로지스틱스는 풀필먼트랑 사실 비슷한 거. 여기서 이제 진짜 배송 물류? 네 물류 역할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류만. CPLB는 PB 쿠팡에서 파는 PB 제품? 네, PB 제품인데 뭐 곰곰 뭐 몇 개 있거든요. 아, 네. 뭔지 알죠. 그런 거 하는 데고 다 기존 사업 그냥 수직 계열화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냥 플랫폼 역할만 하다가 물류도 하고 물류센터도 하고 배송도 하고 이제 결제 쪽도 하고 상품을 우리 것도 한번 만들어서 팔자 약간 이런 개념인 거고. 근데 어쨌든 김범석인가요? 김범석 의장은 뭔 소리야 지금? 부자를 논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거는. 지금 위대한 경영자냐 아니냐에 지금 저때 설립한 회사들이 막 한참 그 많았지. 티몬, 위메프 막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쿠팡만 살아남았으니까 아직은 어쨌든 쿠팡의 지배적 좀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곳은 지배자가 됐지. 오늘 어쨌든 시간 내주신 김우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또 나오라고 할 것 같은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